자, 계속해서 교재 220페이지 요 이미지를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우리가 수업을 할 때 요 이미지를 한번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죠? 여기에 지금 요런 토폴로지가 비연속 서브넷입니다. Discontiguous Network이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3장에서 알아봤던 부분이 클래시스 어드레싱이 두 가지가 있었죠. VLSM하고 그 다음에 비연속 서브넷, 바로 현재 요 토폴로지를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비연속 서브넷. 자, 비연속 서브넷은 어떤 네트워크인가 라는 부분을 3장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보면요, 말 그대로 서브넷이 연속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왼쪽에 보게 되면 여기 지금 네트워크 1716이란 B클래스가, 자, 여기 B클래스입니다. 그죠? B클래스가 5.0, 즉 마스크가 2525죠. 결국은 뭐 돼 있어요? B클래스가 지금 C클래스 형태로 서브넷 되어져 있다. 우측에 지금 B쪽에 보기, 여기도 똑같이 1716이라는 B클래스인데 6.0, 결국은 B클래스가 C클래스 형태로 지금 뭐 되어 있다? 서브넷 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양쪽이 똑같이 1716이라는 같은 지금 클래스 네트워크 대역이 서브넷 되어져 있는데, 중간에 지금 현재 다른 대역이 들어왔죠. 다른 대역, 결국은 지금 요 대역의 의미가 뭔가 하면 바로 A와 C의 왼 구간이 바로 요 IP란 이야기, 요 IP 대역이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C와 B의 요 지금 우리 왼 구간, 시리얼 구간이 바로 요 IP 대역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결론적으로 서브 네트워크가 어떻게 연속되지 않는다. 중간에 끊겼죠. 양쪽이 같은 대역인데 중간이 다른 대역입니다. 자, 이런 어떤 그 어드레싱 정책을 우리는 비연속 서브넷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3장에서 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비연속 서브넷. 네. 그래서 이런 비연속 서브넷인 경우에 EIGRP가 어떻게 우리가 라우팅을 할 수가 있는가를 잠깐 예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리 3장에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라우트는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 가지게 만드는 요약화 기술을 우리가 씀으로써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약화라는 기능은 우리가 긍정적인 기능이었습니다. 해서 우리가 이런 비연속 서브넷 같은 경우에 3장에서 공부했던 RIP 버전 1, 즉 거리 벡터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 RIP 같은 경우는 요 대역을 5.0 분명히 서브넷 되어 있죠. 요 대역을 갖다가 요 C로 광고할 때, 즉 이걸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떤 특정 어떤 그 네트워크 대역이 서브넷 되어 있는데, 그 서브넷 된 네트워크 대역이 다른 네트워크 경계로, 자, 요 인터페이스 여기 지금 다른 네트워크이죠. 요겁니다. 192, 168 다른 대역이잖아요. 다른 네트워크 경계로 넘어서 광고될 때 자동 요약을 해버린다. 분명히 5.0인데 5.0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1716이라는 P클래스로 자동 요약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3장에서 우리가 한번 언급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B도 마찬가지죠. B도 지금 1716 6.0인데 얘가 지금 C로 광고를 갖다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입니다. 요 인터페이스 IP가 192.168이라는 요 IP 대역이죠. 즉 다른 네트워크 경계로 우리가 넘어서 광고가 되면은 자동 요약을 해버린다. B클래스로. 그래서 우리가 그 3장에서 서머리, 우리가 우리말로 요약이죠. 요약이란 기능은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기능이고, 또 우리가 관리자가 수동으로 서머리를 갖다가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이런 기능을 갖다가 거리 벡터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 RIP 버전 1 또는 EIGR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라우팅 프로토콜도 클래스리스지만 이런 어떤 그 어드레싱 토폴로지에서 자동 요약을 갖다가 한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3장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러면 C 라우터 라우팅 테이블에는 172.165로 가는, 그죠? 172.165라는 라우팅 테이블 자체가 두 개가 생길 거예요. 예, 앞에 이제 EIGRP니까 코드가 D로 생기겠죠? 우리 저번 시간에 EIGRP 라우팅 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뒤에 보게 되면 어디로 가는 거? A로 가는 경로와, 그리고 또 하나 어디로 가는 거? P로 가면 된다는, 넥스트업이 P로, 그죠? PIP가 있는 요 지금 두 경로가 똑같이 1716이라는 경로를 갖다가 A한테 받고 B한테 받아서 C 라우팅 테이블에는 두 경로가 이렇게 등록이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C 쪽에 예를 들어서 어떤 목적지로 가는 IP 지역이 172점, 이건 제가 3장에 똑같이 한번 설명했었습니다. 16.5.100이라는, 예를 들어서, 자, 5.100은 지금 분명 어디에 있습니까? A 네트워크 쪽에, 여기에 지금 5.100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IP가 목적지 IP로 패킷 들어오게 되면 C라우터는 지금 보시면 어디로 A로 가도 5.100이 여기에 포함되겠죠, 그죠? 그러면 지금 A로 한번 보낼 것입니다. 패킷을 목적지로. 그럼 여기에 5.100이 어딘가 5.100 호스트가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도착하겠죠. 예, 도착할 겁니다, 아마. 그런데 또 하나의 패킷을 어디로 보냅니까? 176이 P로 가면 또 있다고 하니까 이건 어디로 보내요? P로 보내겠죠. 자, P는 6.대역이지 5.대역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연결이 안 되겠죠. 목적지를 못 찾아가겠죠. 자, 이러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 비연속 서버 네트워크의 문제점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비연속 서버 네트워크의 EIGRP, 또 예전에 우리가 수업했던 RIP 버전은 이렇게 자동 요약하는 기능 때문에 정상적인 라우팅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비연속 서버 네트워크 우리가 토폴로지에서는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인 RIP 버전 1 또는 클래스리스지만 EIGRP도 마찬가지로 라우팅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 좀 해야 됩니다. 해서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자, 지금 그 RIP 버전 1과 같이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풀 라우팅 프로토콜은 클래스리스 어드레싱 토폴로지를 라우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3장에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근데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은 어차피 비연속 서브넷이 뭐예요? 클래스리스 토폴로지이기 때문에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 EIGRP는 당연히 라우팅할 수 있어야겠죠. OSPF는 사실 이런 어떤 그 부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OSPF는 바로 그냥 서브넷에서 광고해버려요. 해버리지만 EIGRP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비연속 서브넷에서는 자동 요약을 한다는 거, 앞에 보신 것 같이 그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EIGRP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EIGRP 또 RIP 중에도 RIP 버전 2가 있다고 했죠. 그죠? 버전은 안 되고요. 버전 2는 이러한 비연속 서버넷에서 자동 요약 기능을 갖다가 수동으로 꺼주는 기능을 갖다가 비활성화 시켜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바로 노토 서머리예요. 이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 상단의 그림입니다. A라우트가 C 광고할 때 A라우트에다가 EIGRP에서 비연속 서브넷을 라우팅할 수 있는 노토 서머리라는 요 명령을 이제 세팅했다는 얘기죠. 명령을 내리게 되면 A가 광고하는 거 보시면 5.0으로 광고합니다. B도 마찬가지겠죠. B라우트에 똑같이 노토 서머리 명령을 내리게 되면 6.0으로 광고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C라우트는 당연히 5.0과 6.0 그죠? 별개의 경로를 이렇게 두 개를 다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라우팅에 문제가 없겠죠. 5.0이 만약 5.100에 대한 어떤 목적지 IP가 들어오면 어디로? 여기로 보내겠죠. 여기로 그죠? 그러면 목적지를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토폴로지가 바로 비연속 우리가 서브넷이란 어드레싱 토폴로지다. 비연속 또한 클래스리스 어드레싱 우리가 토폴로지다. 그러면 당연히 클래스리스는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 EIGRP, OSPF, RIP 버전 2 이런 라우팅 프로토콜만 라우팅할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RIP 버전 2나 EIGRP는 클래스리스임에도 불구하고 기본 자동 요약 기능을 수행하다 보니까 노토 서머리 명령을 내리지 않으면은 라우팅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연속 서버 네트워크에서는 RIP 버전 2 또는 EIGRP 클래스리스 라우팅일지라도 노토 서머리 명령을 내려줘야만 정상적인 라우팅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걸 한번 실습을 통해서 한번 제가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지금 임의로 비연속 서브넷을 지금 현재 만든 토폴로지인데요. 우리가 실습하는 또 패킷 트레이서와 좀 다른 지금 이미지죠, 그죠? 그래서 여기 지금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 지금 8.2 버전인데요. 제가 8.2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자, 현재 EIGRP가 전원 세팅이 지금 안 되어 있을 겁니다. SWIP 라우터 하면은 자, C만 두 개 보인다,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EIGRP를 전체적으로 한번 라우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이 토폴로지가 비연속인 걸 확인해 볼까요? 보세요. 우리 지금 교재 이미지가 똑같습니다. 이쪽은 1716 5.0 대역으로 잡아놨고요. 제가 얘를 5.100 IP를 세팅해 놨습니다. 여기는 6. 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쪽이 1716이랑 B클래스로 서브넷 되어 있는데 중간에 다른 대기 들어왔죠. 19168. 그래서 이러한 토폴로지를 뭘 한다고요? 비욘 속 서브넷 어드레싱, 즉 클래스리스 어드레싱 중에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점시간 수업한 것 같이 EIGRP 라우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라우팅 했었나요? 자, 라우터 EIGRP 회 들어갔죠.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A 라우터 갖고 있는 네트워크 대기 두 개죠. 17216. 자, B 클래스니까 그죠? 172.16.0.0 내리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A의 웬 구간, 시릴 구간이 19168 C 클래스입니다. 그러면은 세 번 족대까지가 네트워크 주소부니까 이쪽 부분에서는 192.168.1.0 C 클래스 형태대로 우리가 세팅하면 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세팅 끝나겠죠. 자, B라우트 또 마찬가지겠죠. 자, B라우트도 똑같이 enable configure 1단계 라우팅 프로토콜을 선택하라. EIGRP나 AS 넘버가 똑같아야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네이버를 맺으려면 똑같아야 된다. 자, 우측에 지금 1716 B 클래스죠. 예, B 클래스대요. 그대로 지금 잡아주고요. 왼 구간 1918 2점 대기네요. 그죠? C 클래스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192.168.2.0. 자, 이러면은 B라우트 세팅이 끝났을 겁니다. C라우트 갈까요? 자, C라우트는 enable 똑같이, 자, 라우트 EIGRP AS만 똑같아야 됩니다.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자, 왼쪽에는 19168 1점, 자, C 클래스인데 1.0이고 우측이 2.0입니다. 그러면 C 클래스가 서로 다르니까 두 번 명령 내리줘야겠죠. 그래서 191.168.1.0 하고, 예, 벌써 지금 네이버 맺고 있네, 서울하고. 그죠? 그 다음에 2.0 내려주면 되겠죠. A 라우트 하고요. 2.0. 자, 그러면 벌써 또 B하고 네이버 맺은 게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C라우트 라우팅 탭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C라우트에. 아까 우리가 교재 220페이지 보는 것 같이 자동 요약을 갖다 해버리기 때문에 라우팅 테이블에, 자, 보게 되면은 17216 보세요. 5.0이 아니죠. 1716 0016이 지금 즉 P 클래스 형태로 두 개. 하나는 1.1, 여기 1.1입니다. 여기가 1.1. 그죠? A한테 받은 거. 2.2 B한테 받은 거 되겠죠? 자, 보십시오. 두 대역입니다. 예, 이해되시죠? 결국은 자동 요약을 해버리다 보니까 1716대 여기 이쪽에 A에도 있고 B에도 있고 이렇게 지금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생성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한번 C라우트에서 목적지를 172.16에 5.100으로 한번 패킷 보내볼게요. 자, 그러면 하나는 어디로 갑니까? 자, 보십시오. U가 나오죠? U는 언리처블입니다. 도달할 수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보는 것 같이 이렇게 하나는, 자, 연로가 도달 못했어요. 5.100이 없잖아, 그죠? 도달 안 되고 하나 연로 갔습니다. 5.100이 있으니까 연결되겠죠, 그죠? 또 하나 연로 보내요. 도달 안 되겠죠? 하나 연로 보냅니다. 도달하겠죠? 결국은 네트워크 정상 연결이 안 된다는 걸 지금 밑에 보시면은, 자, 좀 올려서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예, U 느낌표, U 느낌표, 그죠? 연결 안 되고 연결되고, 느낌표 연결되는 거죠. 그 다음에 U 언리처블 연결 안 되고 느낌표 연결되고. 자, 이런 정상적으로 네트워크 연결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명령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A에서, 자, EIGRP에 들어가서, 그죠? No Auto Summary, 요 명령을 내려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 라우트에서도 무슨 명령을? No Auto Summary 명령을 내려주는 거예요. 그죠? No Auto Summary. EIGRP 라우트 모드 가야 됩니다. 예. EIGRP 들어가서 여기서 자동요약 끄란 이야기죠. 엔터. 자, 그러면 새롭게 지금 이제 또 맺으면서 C 들어가 보게 되면 아까와는 다르게, 자, SHIP 라우트 하게 되면, 자, 어떻습니까? 아까는 17160이 두 개였지만 지금은 5.0, 6.0 정확하게 서브 네트워크가 광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다시 한번 C에서 아까 5.100 가는 경로로 패킷 때려보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100% 5.100으로 날아가서 100% 석세스. 예, 정상적으로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패킷 트레이스를 가지고 이렇게 토폴로지를 똑같이 비온속 서브넷으로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우리 교재에서 말하는 부분을 직접 우리가 실습을 통해서, 그죠?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 다시 한번 좀 기억 좀 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죠? 우리가 EIGRP가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일지라도 기본적으로 비연속 서버넷에서는 자동 요약을 해버린다는 것을 좀 기억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비연속 서버넷에서는 우리가 자동 요약 꺼주라는 무슨 명령? 노토서머의 명령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좀 하고 이 명령을 바로 지금 A 라우트와 B 라우트에서 그죠? 정확하게 내려줘야만이 정상적인 우리가 라우팅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 때문에 보세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가 네트워크는 설계하는 게 중요하고 또 3장에서 말한 부분이 뭐였나요?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이 클래스풀 라우팅 프로토콜이고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이 클래스리스 라우팅 프로토콜이냐 이를 분류할 때 어떤 어드레싱, 즉 어떻게 IP 리역으로 설계가 된 우리가 토폴로지가 클래스풀 우리가 토폴로지 클래스풀이 대표적으로 FLSM이었죠. 그죠? FLSM. 그 다음에 어떤 어드레싱으로 설계된 우리가 토폴로지가 클래스리스 어드레싱이냐. 클래스리스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죠? VLSM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비연속 서브넷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두 가지밖에. 그래서 이걸 우리가 명확히 구분할 수가 없으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 구분이 안 되어버리면은 현재 토폴로지가 비연속 서브넷이라는 걸 모르면은 이런 지금 개념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누차 말하지만 건물을 지을 때 설계 도면이 중요하고 그 설계 도면을 볼 줄 알아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듯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네트워크의 어떤 설계된 토폴로지가 어떤 어드레싱 기법을 쓰고 있느냐, 클래스리스냐, 클래스풀이냐, 클래스리스냐 이런 구분이 좀 되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야만 거기에는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을 우리가 라우팅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정확한 뭐를 라우팅을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실습과 함께 한번 여러분이 확인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여기 바로 라우팅 테이블 확인하는 명령입니다. 그죠? 예, 우리가 앞에 설명했습니다만 똑같이 EIGRP도 네이버 테이블, 토폴로지 테이블, 라우팅 테이블 세 개 다 가지잖아. 그죠? CIP 라우트가 바로 라우팅 테이블을 가지는데 라우팅 테이블이 큰 경우는 뒤에다 옵션을 이렇게 EIGRP를 치면은 EIGRP 경로, 즉 라우팅 테이블 코드가 뒤로 되어 있는 것만 이렇게 다 뽑아서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소트 시켜서 보는 거죠. CIP 프로토콜, 이것도 많이 내려봤죠. 현재 어떤 라우팅 프로토콜이 동작하는지를 확인하는 명령이고요. 그 다음에 CIP EIGRP 인터페이스. 자, 이거는 우리가 현재 이 라우트에서 어떤 인터페이스가 EIGRP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어떤 명령입니다. 어떤 인터페이스가 EIGRP에 참여하고 있느냐는 우리가 아까 네트워크 설정할 때, 라우팅 설정할 때 2단계 네트워크 명령에다가 그 라우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네트워크 대역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여기에 정의된 네트워크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인터페이스. 그게 바로 EIGRP 라우팅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명령을 내렸다면 여러분들이 이 명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팅한 라우트의 인터페이스가 여기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터페이스로 EIGRP가 헬로 패킷 보내서 그죠? 내부 관계 맺고 경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라우팅 그죠? 테이블을 정상적으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트러블 슈팅할 때 우리가 아주 유용한 만약에 내가 지금 라우터에서 라우팅하는 테이블이 안 보인다면은 결국은 네트워크 명령에 그걸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CIP, EIGRP 인터페이스 명령을 내렸는데 여기 인터페이스가 안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2단계 설정할 때 이 네트워크 명령 뒤에다가 여러분들 라우터의 인터페이스에 정의된 네트워크 대역을 세팅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세팅했다면 여기에 여러분들 세팅한 라우터 인터페이스가 다 보여야 된다는 거 그것도 한번 여러분 기억 좀 하기 바랍니다. 자, 요게 요 명령이 여러분 교재 221페이지에 있는 명령입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그 테이블이 보이네요. 여러분 바로 222페이지 맨 하단 보게 되면 CIP, EIGRP 네이버 해서 네이버 테이블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죠? 우리 실습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라우팅이 다 된 상태고요. 서울 입장의 네이버는 지금 대구하고 부산 두 개 보여야겠죠? 근데 얘들은 OSPF와 다르게 라우터 아이디를 쓰지 않다 보니까 연결된 인터페이스 IP 대구는 4.2 IP를 갖고 네이버를 맺고 서울하고 부산은 5.2 IP를 가지고 네이버를 맺을 겁니다. 그래서 서울 라우터의 CIP OSPF 네이버 탭 보여달라면은 대구의 4.2 그 다음에 부산의 5.2 IP가 보이겠죠. 자, 한번 확인해보죠. 한번. 자, show IP EIGRP 네이버 하게 되면 자, 보게 되면 5.2가 보이고 있고
4.2가 보이고 있네. 그죠? 보이시죠? 결국은 서울 라우터가 지금 대구와 부산과 정확하게 네이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미 알고 있지만 네이버 맺기 위해서 무슨 패킷? 헬로 패킷을 가지고 네이버를 맺는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이버를 맺은 라우터끼리 그 다음에 뭘 주고받아요? 자기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주소를 서로 주고받아서 무슨 테이블을? 두 번째 테이블인 토폴로지 테이블을 만들어 내죠. 그래서 여러분 교재 223페이지 보십시오. 이미 우리가 수업했습니다만 ShowIP, EIGRP, 토폴로지 하게 되면 여기에 그 전체 네트워크의 대역이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야 합니다. 모든 네트워크 주소가 여기에 다 집합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EIGRP는 무슨 알고리즘을 쓴다고 했죠? 바로 Diffusing Octet 알고리즘이다. 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제 루프가 없는 최단 경로를 계산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success가 뭔지, 그 다음에 FS, feasible success가 뭔지, 그 다음 FD가 무엇인지, AD 값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야기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 수업에서는 이렇게 네이버를 맺은 우리가 라우터들끼리 서로 경로 정보를 주고받아서 토폴로지 테이블을 생성하는구나. 그 토폴로지 테이블에서 우리가 듀얼 알고리즘이 루프가 없는 최단 경로를 어디다가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우리가 집어넣는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 수업했던 이 토폴로지에서 자, 두 번째 테이블 확인하겠습니다. 금방 서울에서 네이버 테이블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테이블 제가 이거 잘못 불러드렸네요. 서울에서 자, show IP, EIGRP 토폴로지 자, 하니까 보십시오. 그죠? 이렇게 P가 우리가 연결 가능한 즉 도달할 수 있는 경로를 의미하는 패시브 의미를 가지는 경로라고 이게 도달 가능한 경로를 의미하는 게 P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전체 대역 다 보이죠? 1.0, 2.0, 3.0 다 보입니다. 그죠? 모든 대역이 여기에서 듀얼 알고리즘이 이제 최단 경로를 루프가 없는 것을 확인하면서 라우팅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그죠? 등록을 시킴으로써 서울 라우트가 자, 대구 가는 경로 2.0, 부산 가는 경로 3.0, 그죠? 보이죠? 인터넷 가는 경로는 수동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시간 서울 같은 경우는요. 대구, 부산은 자동으로 또 디폴트 라우터를 우리가 받도록 했었죠. 그죠? 자, 대구나 부산은 우리가 서머리를 하면서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 줄이고 디폴트 라우터만 딱 가지도록 해서 라우팅 테이블을 최소화하는 최적화하는 이런 어떤 방법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서울 라우트에서 어떤 명령을 내리면 된다는 걸 수업을 했었습니다. 기억나죠? 자, 이렇게 우리가 교재 224페이지까지가 바로 토폴로지 테이블에 보여지는 그 내용들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좀 보이네. 그죠? 참고하십시오. 토폴로지에 있는 이 내용들을 224페이지 표 5-4에 보시면 자세하게 좀 설명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225페이지 보게 되면 ShowIP, EIGRP 트래픽이라는 명령이 보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나중에 여러분이 고급까지 가게 되면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헬로 OSPF나 EIGRP나 헬로 패킷 갖고 네이버 맺고 결국은 라우팅 테이블을 맺기까지 총 몇 개의 패킷 사용하느냐? 5개의 패킷 사용합니다. 그래서 EIGRP는 헬로, 업데이트, 쿼리, 리플라이, 아크 이런 패킷들이 지금 몇 번 서로 주고받았느냐 뭐 이런 걸 보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ShowIP, EIGRP 트래픽을 통해서 EIGRP의 라우팅을 위해서 사용하는 패킷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런 정도만 여러분이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표 5-5에도 그러한 내용들이 좀 보이고 있네요.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6페이지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예제 5-3 보니까 디버그 IP, EIGRP 우리 저번 시간에 디버그 명령 한번 내려봤죠. 그죠? OSPF, PF에서 우리가 인증을 제대로 못 받을 때 이유가 뭐냐 즉 내부 관계를 못 받을 때 못 가질 때 그죠? 이유가 뭐냐를 확인할 때 디버그 IP 뭐 OSPF 이벤트 명령 내려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디버그 명령 내리게 되면 EIGRP가 패킷을 주고받는 즉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기 위해서 주고받는 어떤 패킷들을 이렇게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서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분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나중에 좀 고급까지 가면은 이런 부분도 자세하게 또 여러분 분석을 또 좀 하는 그런 수업을 또 듣게 되실 겁니다. 디버그 명령을 통해서 마찬가지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드는 과정, 즉 EIGRP가 라우팅 경로 정보를 주고받는 과정을 이런 명령을 확인할 수가 있구나 라는 정도만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EIGRP 로드 밸런싱이 보이네요. 그죠? 우리가 EIGRP가 OSPF와 다른 점이 뭐였습니까? 매트릭 값이 달라도 로드 밸런스가 가능하다는 게 우리가 큰 또 다른 점이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이야기하기 위해서 EIGRP가 매트릭을 어떻게 만드느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EIGRP는 매트릭을 여러 값을 폭합해서 우리가 계산해가 만들어냅니다.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중간에 EIGRP 매트릭이라고 하면서 대역폭, 자, 밴드위스, 그 다음에 지연, 딜레이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두 개의 점이 신뢰성, reliability, 그 다음에 로드, 부하, 우리말로 부하입니다. 이런 값들을 이용하는데요. 이런 값을 통칭 뭐라 하느냐? K 상수값이라 합니다. K 상수값. 그래서 EIGRP는 K 상수값을 가지고 우리가 매트릭 값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K 상수값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MTU라는 게 되어 있는데 MTU는 계산에 포함되지 않다 보니까 빼버렸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되는 K 상수값은 요거 두 개의 값만 사용합니다. 계산에 포함되는 것은요, 요 두 놈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K 상수값, 즉 밴드위스와 딜레이를 가지고 우리가 EIGRP가 매트릭 값을 계산하는구나. 계산 공式좀 복잡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얘가 만들어내는 부분을 잠깐 보게 되면 자, 이렇습니다. 굉장히 숫자가 커요. 얘는. 자, QRP 라우터를 했을 때 올라오는 부분 잠깐 확인해 볼까요? 여기 보이네, 그죠? 앞에 여기 AD 값, 이거 D 매트릭 값이죠. 숫자가 크죠? 요 매트릭 값을 갖다가 계산하는데 얘는 밴드위스하고 딜레이라는 값을 사용해서 우리가 계산한다 라는 정도만 좀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밴드위스라는 게 뭘 말하냐면 여러분들 요 쇼 인터페이스 예를 들어서 시리얼 뭐 제로 해볼까요? 소울아웃에서 모두 인터페이스만 속도가 다 있죠, 그죠? 이건 우리 OSPF 시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딜레이가 있네, 그죠? 딜레이가 요 두 값을 이용하는데 여기 보이는 여기 다 K 상수 값입니다. MTU, 밴드위스, 딜레이, 그 밑에 뭐가 보이죠? reliability, 그 다음 뭐 로드, 예, 수신 노드, 송신 노드, 수신 노드, 예, 부하입니다. 요거 5개가 K 상수 값이에요. 이걸 복합적으로 계산하는데 MTU는 계산이 원래 빠지는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값만 복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우리가 요 매트릭 값, 요 숫자를 만들어 내어서 어떤 경로가 최단 경로인지를 계산을 하더라. 누가? 이 또한 듀얼 알고리즘이 하겠죠, 그죠? 네, 그런 정도만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7페이지 맨 하단 보게 되면 동일한 경로에서 로드 밸런스. 이건 여러분들 우리가 당연한 이야기죠, 그죠? 매트릭 값이 똑같으면 당연하게 뭐가 된다? 로드 밸런스가 돼야 되겠죠. 이퀄 매트릭입니다. 매트릭 값이 똑같으면 당연히 뭐가 된다? 로드 밸런스가 디폴트로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누차로 얘기했던 부분이고요. 예. 하지만 EIGRP는 매트릭 값이 달라도 로드 밸런스가 가능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교재 228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중간에 비등가 코스트 경로에서의 로드 밸런싱이라는 지금 현재 타이틀이 하나 보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보면요. 자, 요겁니다. 요런 명령이 필요한데요. 결론적으로 요 얘기를 하겠습니다. 229페이지 한번 요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자, 현재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와 같이 이 라우트가 이 목적지로 가는 경로가 지금 3개나 있네요. 3개나. 자, B로 가는 경로, C로 가는 경로, D로 가는 경로. 그럼 결론적으로 E가 어디까지? 이 목적지까지 가는 전체 매트릭 값을 갖다가 우리 앞 시간에 얘기했죠, 그죠? 전체의 매트릭 값을 뭘 한다고 했죠? FD라고 하더라. FD. 그 다음에 넥스트 홈 라우트가, 즉 B가 여기까지 가는 요걸 뭘 한다고 했죠? AD. 기억나죠? AD. 네. 마찬가지로 C가 여기까지 가는데 AD 10. D가 여기까지 가는데 뭐 AD 25. E가 이 전체 가는데 FD가 20. 자, 그래서 C 라우트의 토폴로지 테이블을 보게 되면 171600으로 가는 경로가 3개나 있습니다. 그죠? B로 가는 경로, C로 가는 경로, D로 가는 경로. 그러면 전체 매트릭 값이 FD라고 했죠. FD를 보게 되면 자, 메뉴에는 30, 중간은 C, 그 다음 밑에는 45라는 숫자가 보이고요. AD는 자, 10, 10, 25. 자, 여기 우리가 토폴로지 테이블에 다 이렇게 이런 정보들이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EIGRP도 가장 좋은 경로 하나, 어떤 경로? 자, FD가 제일 짧은 게 C다, 그죠? 맞죠? 이쪽으로 가는 경로가 제일 짧은 경로니까 야를 뭐라 하죠? 바로 석세스라고 한다고 했죠. 단경로, 그죠? 베스트 경로가 석세스입니다.
석세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라우터는 바로 C로 가는 경로 하나만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할 겁니다. 하지만 EIRP는 뭐가 가능하다고 했죠? 매트릭 값이 달라도 로드 밸런스에 참여하게 할 수 있는 뭐가 있다? 어니컬 코스트 로드 밸런스 기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가 지금 어디로 가는 거? 요 목적지 가는 게 P로 갈 수도 있고 D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결국은 C는 이게 우리가 석세스라고 제가 S라고 적겠습니다. 석세스고요. 그러면 두 번째 동경로 B가 뭐가 되죠? FS가 될 수 있느냐? 또는 T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FS란 건요. 백업 경로로서 루프가 없다는 보장이 되는 우리가 백업 경로를 말한다고 했죠. 그 백업 경로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B도 있고 또 T로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B도 FS가 될 수 있고 B로 가는 경로가 그 다음에 D로 가는 경로도 FS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건만 만족한다면 그 조건이 기억하나요? 예, 바로 두 번째 좋은 경로의 AD 값이 무엇보다 주경로 석세스의 뭐보다 FD보다 작으면 된다고 했죠. 그러면 이미 뭐 얘기 나왔으니까 자 그러면 B로 가는 경로 보십시오. B의 AD가 10이고 그 다음에 석세스의 FD가 20입니다. 그러면 요거는 작다는 수학적 공식이 성립이 된다 그죠? 그럼 B로 가는 경로가 뭐가 될 수 있다 하는 FS가 될 수가 있는 조건에 만족을 하죠. 앞 시간에 이걸 우리가 설명했었습니다. 그죠? 자 하지만은 뭐는 안 돼요? T로 가는 경로는 어떻습니까? 아니죠. 야가 더 크죠. 그러면 지금 얘는 D는 뭐예요? 루프가 없다는 수학적인 검증이 될 수가 없는 경로이기 때문에 얘는 D로 가는 경로는 FS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이것도 여러분이 이야기 나온 김에 같이 기억을 좀 합시다. FS가 될 수가 없어요. 루프가 없다는 보증이 안 되는 경로란 이야기입니다. 자, 이걸 우리가 확인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EIGF 특징인 어니컬 코스트 로드 밸런스를 어떻게 진행하느냐. 그냥 여러분들이 디폴트 값으로 놔두게 되면요. 얘는 가장 좋은 거 하나만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EIGRP 어떤 명령이 있냐면 라우트 EIGRP 뭐 200 라우트 모드 들어가서 베리언스 우리말 편차라는 뜻인데요. 요 편차 즉 주경로 석세스의 FD에 2 요게 우리 교재 보시면 128까지 들어갑니다. 228p 중간에 보시면 베리언스 명령에 128이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그죠? 여기 의미가 2가 뭐냐? 석세스의 FD가 20입니다. 그럼 20의 2배. 얼마가 되죠? 40. 40까지 범위를 가지는 FD도 로드 밸런스에 참여시켜라는 뜻입니다. 그럼 40까지니까 결국은 뭐예요? B로 가는 경우 FD가 30이다. 그죠? 그럼 결국은 40보다 작으니까 포함되겠죠. 45는 포함됩니까? 포함 안 되죠. 그죠? 그럼 결국은 뭐 C로 가는 경로도 여기 석세스지만 B로 가는 경로가 FS이기 때문에 이 B로 가는 경로도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을 갖다가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라우팅 테이블에 저 목적지로 가는 경로를 두 개 다 등록시킵니다. 그러니까 패킷을 하나는 열로, 하나는 열로, 하나는 열로, 하나는 열로 이렇게 1대1로 보내면 사실 또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비율별로 보냅니다. 이게 밸런스가 2다 보니까 여기에 몇 개 보내요? 2개 보내고 여기 몇 개? 1개 보내고 여기 몇 개? 2개 보내고 여기 몇 개? 1개. 여기 맞겠죠. 당연히 우리가 C로 가는 석세스가 속도가 빠를 테니까 빠른 쪽으로 패킷을 좀 많이 보내고 속도가 느린 바로 FS 쪽으로 좀 패킷을 적게 보낼 수가 있겠죠.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비율별로 패킷을 보냄으로써 로드 밸런스를 효율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자, 이게 EIGRP의 바로 어니콜 코스트 로드 밸런스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하지만 만약에 밸런스를 3을 넣었다는 가정해 볼까요? 3이면은 석세스의 FD의 3배니까 60이 나오겠죠. 60보다 작은 경로 다 써라. 그러면 지금 어디로 가는 거? D로 가는 경로도 45니까 포함된다. 그럼 야도 라우트 테이블에 등록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왜? 얘는 뭐가 안 돼요? FS가 될 수가 없죠. 루프가 없다는 보증이 안 된 경로는 어니콜 코스트 로드 밸런스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라우팅 테이블에 등록될 수 있는 경로는 루프가 없다는 보증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가 D로 가는 경로는 우리가 수학적 검증이 루프가 없다는 검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FS가 될 수가 없다. 그러면 D 경로는 아무리 밸런스 값을 갖다 높여 넣어서 FD 값을 포함시키더라도 로드 밸런스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특징이 OSPF와 차이점이다 라는 걸 기억 좀 하기 바라고요. 자, 이게 229페이지, 230페이지
중간까지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IGRP 인증입니다.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복잡해요. EIGRP는 표문 인증은 안 됩니다. MD5 인증만, 즉 암호화 인증만 지원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 키 생성의 1단계, 2단계, 뭐 5단계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론 OSPF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설정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설정 명령이 쫙 나와 있는데요. 교재 요 이미지가 234페이지에 있네요. 네, 보시면요. 자, 우리가 똑같습니다. OSP와 똑같이 요 인터페이스에서 인증을 갖다 걸어주는 부분에서 어떻게 지금 걸어주는가가 지금 잠깐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얘는 키체인을 만듭니다. 이 키체인의 의미가 뭔가 하면 여러분 요즘은 뭐 키를 잘 안 쓰지만 비밀번호를 많이 쓰지만 집에 키가 여러 개 필요해요. 뭐 현관문 키도 있고 안방 키도 있고 자동차 키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는 열쇠고리를 우리가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열쇠고리가 이 키체인이에요. 키체인. 예. 그 중에 1번 키는 무슨 키다? 만약에 뭐 대문 키다. 2번 키는 무슨 키다? 안방 키다. 이런 의미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러 키가 있으면은 그 키마다 뭐를 비밀번호를 전부 다르게 만들어요. 1번 키는 요거, 2번 키는 비밀번호가 요거, 요렇게. 이게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우리가 패스워드를 하나만 딱 고정을 해버리게 되면 언젠가 해커는 그 패스워드를 알아내겠죠. 똑같은 패스워드 쓰다 보니까. 하지만 EIGRP의 이런 어떤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이 패스워드를 사용하는 기간을 정합니다.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쓰라는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보시면 send life가 보이고 accept life가 보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키를 갖다가 우리 여러분들 왜 그 포털 사이트도 6개월마다 패스워드 바꾸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이유가 바로 그러한 이유죠. 하나의 고정된 패스워드를 쓰고 있으면은 언젠가 그 패스워드는 우리가 뭐가 해킹 당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라우트의 이 패스워드도 라우팅 프로토콜을 주고받음에 있어서도 패스워드도 주기적으로 변경을 시키라는 이야기죠. 그럼 만약에 이거 갖다가 뭐 2개월 동안 요거는 1월달부터 2월달 동안 요거를 쓰고 요거는 3월 4월을 쓰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키를 갖다가 몇 개월 단위로 그죠? 바꿔준다면은 해커가 패스워드 알만한 데 되면 또 패스워드 바뀌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안을 좀 더 우리가 강화할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우리가 패스워드를 정의하는 게 키체인 방식입니다. 예, 이러한 방법은 OSPF도 같이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EIGRP에서 이러한 어떤 키체인의 패스워드를 거는 우리가 방식을 잠깐 설명하고 있는데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런 등등의 이야기가 쭉 설명이 나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OSPF의 중요한 부분이 뭐였습니까? 인증을 못 받는 원인, 인증이 아니라 레이블을 못 맺는 원인, 이런 부분들이 중요했죠. 그죠? 그래서 EIGRP 같은 경우도 여러분 교재 242페이지 보게 되면 EIGRP도 레이블을 못 맺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OSPF는 뭐 네 가지였죠. 그죠? 근데 EIGRP 두 가지는 첫 번째가 뭐냐면 AS 번호가 틀리면 안 된다고 했죠. 그죠? 이미 이건 얘기했습니다. AS 번호가.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라우팅 세팅할 때, 우리 토폴로지를 만들 때 그것 때문에 여기다가 뭘 적는다고 했죠? AS 번호를 이렇게 적어준다고 했죠. 이 번호가 모든 라우터가 똑같아야 된다. 그래야만 랩을 맺을 수 있다. 그래서 OSPF는 바로, EIGRP는 바로 요 AS 번호가 똑같아야만 랩을 맺을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가 EIGRP 매트릭 값을 맺는 과정에서 K 상수값이 미스매치하면은 네이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K 상수값이 아까 밴드위스와 딜레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명령 좀 한번 읽어볼게요. 프로토콜스. 자, 여기 보시면은 EIGRP 매트릭 웨이트에서 K1 여기 밴드위스고요. K3가 여기 바로 딜레이 지연입니다. 아까 우리가 K 상수값이 K5, MTU까지 총 5개라고 했죠. 그죠? 이 5개 중에 기본적으로 K1과 K3, 즉 밴드위스하고 딜레이만 쓴다고 했죠. 모든 라우터가 똑같습니다. 요 값이 다 똑같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대구 라우터가 K1도 1, K3도 1이고 예를 들어서 K2도 요게 아마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reliability. 요것도 1돼 있다. 그러면 랩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라우터가 매트릭 값을 사용하는데 포함될 K 상수값 종류가 똑같이 매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부 다 K1과 K3만 쓰다 보니까 당연히 매치가 되겠죠. 두 개만 쓰니까. 그죠? 그래서 요 K 상수값이
매치가 돼야 된다. 똑같아야만 네이버를 믿을 수 있다. 그래서 242페이지 맨 위에 보면 이 두 가지 값이 일치해야만이 EIGRP가 네이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EIGRP는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고요. 나머지 뒷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읽어보시면서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그죠? 우리가 이제 라우팅은 끝났습니다. 4장의 OSPF, 5장의 EIGRP, 6장 여러분 253페이지 보게 되면 바로 ACL을 이용한 트래픽 관리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ACL이란 명령이 우리가 시스코 라우터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목적으로 우리가 이 명령들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